이제 그 다음부터 풀이를 하자. 아까 14번까지 풀었지? 15번은 도표 문제인데, 도표 문제는 나중에 따로 풀어서 강의를 올릴 거니까 그걸로 좀 확인하고, 이번은 건너뛰고 16번으로 갈게. 16번 A민족과 B민족으로만 구성된 각국에서는 A민족 구성원이 전체 인구의 30% 정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득권을 갖고 있어 B민족 구성원은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게 사회 소수자 관련된 문제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A민족은 기득권층이고, 그리고 B민족이 사회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건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B민족에게 좀 더 유리한 혜택을 주는 대입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B민족 구성원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전문직 종사자에서 B민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사회 소수자는 다수냐 소수냐 그 양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양적인 수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 의외로 비율이 가장 적은 그러니까 비율이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득권층으로서 사회 경제적 특권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와 무관하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 소수자가 되는 기준을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죠,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야? 사회적 차별이 있어야 되고,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권력의 열세,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집합적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충족할 때 사회 소수자가 된다고 하잖아. 요거는 마찬가지로 사회 운동처럼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 그래서 소수자에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자. 첫 번째, 기억은 수적 열세로 차별을 받았다. 차별을 받은 건 A민족이 아닙니까? 틀렸고. 니은은 사회적 소수자의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역차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소수자가 아닌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역차별 대상자가 소수자인 B민족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 A민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니은에 비해 기억은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당연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소수자인 B민족이지? 이것도 틀렸고, 답은 몇 번 그럼 여러분들? 4번. 너무 쉬워서 풀이가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자 한번. 17번. 겨울이 추운 갑국에서는 온도를 갖춘 가옥이 일반적이다. 가옥은 여러분들 봐봐, 집이지. 그럼 집이니까 물질 문화니 비물질 문화니? 당연히 물질 문화다. 물론 집도 물질 문화고 이 가옥을 만드는 기술도 물질 문화야. 행여라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가 한옥을 짓는 기술,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 물질 문화라고 얘기를 해야 돼.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좌식 문화. 이때 좌식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일 거고, 바닥에 앉아 상을 펴고 식사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겼다. 누구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공유성에 대한 것 같다. 그치? 그리고 바닥에 앉아 상을 펴고 식사를 하는 방식에서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건 뭐라면 변동성이 되고. 근데 바뀐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서양식 주거 형태의 도입으로 인해서 바뀌었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총체성.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행여라도 요거를 학습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기억해. 여러분들 봐봐. 학습성이라고 하는 건 문화가 후천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여러분들. 문화가 학습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떠한 선천적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인 삶의 양식으로 바뀔 때 이게 바로 학습성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밥 먹고 누구나 다 트림을 하는데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입으로 가리고 트림을 한다. 그럼 이게 바로 학습성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선천적인 문화 방식 또는 선천적인 문화 방식이 아니라, 미안해, 선천적인 삶의 양식이 후천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서양식 주거
형태가 도입되면서 입식 문화로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문화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 후천적인 거로 바뀐 게 아니라 이미 후천적인 삶의 방식이 새로운 주거 형태의 도입으로 후천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습성이 아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럼 선지로 가서 기억은 물질 문화이다. 이거 맞고, 니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되었다. 좌식 문화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지. 디귿에는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맞고 이거. 리을에는 문화의 학습성이 부각되어 있다. 틀렸다. 학습성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총체성, 변동성. 그 다음에 18번 보자 한번. 18번 일부 컨텐츠 제작자들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내용을 담은 자극적인 컨텐츠를 다량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컨텐츠에 자주 노출된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사고력이 저하되는 브레인 롯 현상이 나타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은 동영상 조회수를 높여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그냥 이런 것도 뭐 암기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문 읽고 독해하고 해석하는 문제네. 그치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야?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서 선정적인 정보가 자꾸 노출이 되는 거지.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야? 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다. 야 이번에 너무 쉬워서 이거 그치? 이게 등급 컷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도표 문제가 15번을 어저께 이제 수업하면서 풀이를 했는데 그게 조금 많이 어려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번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고 그런데 그 두 개 중에서 두 개 다 틀리면 2등급 그러면 44점이 2등급 컷이고 하나 틀리면 1등급 그러면 47점이 아마 1등급 컷 정도 될 것 같아. 뭐 나중에 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3등급 컷은 뭐 한 42점?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4등급 컷은 그러면 30점 후반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문제가 어려워야지 혹시 내 원점수가 낮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상대평가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19번으로 보자 한번. 19번 이번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우승한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 대표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게 된 계기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저와 을은 마름모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럼 마름모 대학교에 일단 밑줄 쳐놓고 제가 공공지역 토론 동호회를 만들었고 공공지역 토론 동호회 요거 하나 또 밑줄 쳐놓고 교내 사회탐구 동아리 회원으로 교내 사회탐구 동아리 회원 요것도 밑줄 쳐놓고 동아리까지 밑줄 치면 되겠지 회원까지가 아니라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에게 제안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을이 다 같이 가입이 된 거네 갑하고 그리고 저는 공공지역 봉사단체와 교내 산악회에서 부회장을 겸하고 있어 너무 바빴어요. 그래도 토론대회를 준비하여 많이 배웠고 향후 신문사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신문사. 현재 신문사에는 지금 뭐 여러분들 을이 가입돼 있거나 소속돼 있는 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 갑과 을이 함께 속한 이익사회의 개수는 2개이다. 일단 봐봐 여러분들. 갑과 을이 함께 속한 거는 첫 번째 대학교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에 같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왜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 대표라고 해서 갑과 을이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면 2개. 그리고 교내 사회 탐구 동아리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이라 그랬으니까 3개.
그러면 이익사회 개수는 3개. 그러면 틀렸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1개이다. 잘 봐, 여러분들. 함께 속한 게 지금 현재 3개인데 대학교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니까 X. 그 다음에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도 땡땡 지역이라고 하는 게 공식 조직이 아니야. 그냥 뭐 여러분들 어떤 거주 지역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네 조기 축구회처럼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 결사체에만 해당이 된다. 그럼 얘 비공식 조직 아니니까 틀렸고, 교내, 학교에 있는 사회탐구 동아리니까 이건 교내 동호회죠. 학교 동아리는 작년 수능에서 비공식 조직으로 문제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교내 동아리가 나오면 무조건 비공식 조직으로 알아둬야 돼. 알았지? 그러면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몇 개? 1개. 요건 맞는 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속한 비공식 사회와 기관의 개수는 2개이다. 잘 봐, 여러분들. 비공식 사회와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자.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와 기관이죠.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지역 토론 동호회니까 이건 당연히 뭐 여러분들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 그리고 교내 사회 탐구 동아리 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 그러면 갑과 을이 함께 속한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은 2개인데 알았죠? 여러분 함께 속한 건 2개야. 그런데 을 보니까 을은 또 어디에 속해 있냐면 땡땡 지역 봉사단체에도 있고 교내 산악회에도 있대. 그러면 봉사단체도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이고 이거 사회와 기관이야. 지금 비공식적 조직 얘기하는 거 아니다. 비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사회와 기관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교내 산악회도 비공식 사회와 기관이니까 함께 속한 비공식 사회와 기관은 2개지만 을이 속한 비공식 사회와 기관은 총 몇 개라고 여러분들? 4개. 그러면 갑과 을이 속한 비공식 사회와 기관의 개수는 각각 2개라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다. 갑과 을이 대답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와 기관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것의 개수는 4개이다. 잘 봐, 여러분들. 대답한 내용, 그러니까 갑과 을이 걸 합치자고 합쳐.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2차적 사회와 기관은 처음에 뭐가 들어가지? 대학교 들어가. 됐어? 그 다음에 교내 사회 탐구 동아리 들어가고, 그리고 지역 토론 동아리 들어가고, 그리고 봉사단체 들어가고, 교내 산악회 들어가니까 총 5개. 내가 왜 이러니? 5개가 다 2차적 사회와 기관인데, 그런데 그 중에 대학교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야, 여러분들? 동아리, 봉사단체, 동아리. 그럼 이건 다 뭐야, 여러분들? 자발적 결사체가 되죠. 그러면 2차적 사회와 기관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건 총 몇 개, 여러분들? 4개. 그럼 답은 몇 번? 예. 니은하고 리을.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도표를 뺀 나머지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